안녕하세요. 동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병철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도 중증에 해당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용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에 사는 뇌변경 상급 장애인분을 사연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곡동에 살고 있는 뇌변병 상급입니다. 저는 보행하는 다리 한쪽이 불편했는데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고 한 달에 2~3번씩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3회 보건지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알아봤지만 휠체어를 타고야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7월 등급 폐지가 했다 하지만은 폐지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동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병철 소장님께서 소개를 미리 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라는 장애인 권리擁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승규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치는 건가요? 네. 네, 그 사전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병철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현재 장애 등급제가 2019년도 7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폐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장애계에서는 이게 진짜 폐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 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제대로 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춰라라고 현재 이러한 요구들을 진행을 하는 운동이나 활동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안에서 얼마 전에 그 옆에 이제 계신 오병철 소장님께서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쪽으로 요청을 해주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앞서서 뇌병변 장애인 3급 여성분께서 이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예전에 기존의 등급제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었고 1급부터 3급을 중증, 그 다음에 4급부터 6급까지를 경증 장애인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이 등급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없애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금 구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경으로 이거를 나눈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오병철 소장님께서 뭐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셨냐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하는 과정 안에서 등급제가 있었을 때는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거를 이용하는 체계를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제 나누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기존의 3급 장애인이었던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당사자분 얘기대로 기존 3급 당사자분들은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체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철 소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라면 모두가 원활하게
내가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가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좀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봤고 지금 그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급제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혹은 뇌병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급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건 이용하지 않건 이 등급에 따라서 모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꼭 신체장애인 분들뿐만이 아니고 지적장애인 분들이거나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혹은 이 신장 장애인 분들이거나 호흡기 장애인 분들이거나 정신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뭐 휠체어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어떤 그 1급부터 2급에 해당하는 이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등급제가 있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7월부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에 기존 3급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한 번에 묶이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 체계를 알아보니 등급제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관할 부처인 서울시라던가 서울시 시설공단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에서도 부서가 좀 갈려요. 이 그 장애인 택시 물류과라는 서울시에 택시 물류과라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장애인 자립지원과라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서 뭐 조례 개정이라던가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하는 곳에 질의를 했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맞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모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것에는 우리도 당연히 공감을 한다. 다만 실제 어떤 보행상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행상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까지 이 설령 3급, 그러니까 기존에 3급이었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걷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거나 보행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마련한 체계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각 지역에 그 관할 지역에 보면 대부분 예전에 이제 동주민센터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로 그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라던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라던가 아니면 장애 결정 심사 장애 정도 결정 심사 서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출을 하고 나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서류들 안에 들어가는 내용 안에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추가 심사 결정문이라는 거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장애 추가 심사 결정문 안에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그 관할 부처인 서울시설공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 추가 심사 결정 안내문 안에 내가 보행상 장애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그 보행상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는 탈락의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장애계 단체에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나 장애 특성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서 지원받아야 하는 서비스 체계라던가 서비스 총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가 보행상의 장애가 있냐 없냐, 혹은 내가 상지장애인이냐 혹은 하지장애인이냐 이런 여부, 단순히 이런 여부만을 따져서 제도적으로 누군가는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용할 수 없는 제한사항을 둬버리는 것은 결국에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과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의학적 기준만을 판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보행상에 별로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실생활에 어떠한 그런 자세한 부분들 혹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냐가 정해져 버리니까, 앞서서 그 내병면 장애인분께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분께서 제가 좀 첨부적으로 그 약간 설명을 첨가를 하자면, 이분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장시간 걷기가 매우 어려운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걸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고, 조금 더 다시 일어서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다시 힘이 풀려서 넘어지고, 이게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는데 이러한 장애 특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거나 혹은 대중교통,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던가 버스 등을 이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설령 하지의 장애가 없다 손 치더라도 상지의 장애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상지에만 요 상체에만 장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거나 혹은 절단장애인 분들 중에 양팔이 모두 없으신 장애인들을 예로 들자면, 그럼 이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걷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교통카드를 원활하게 찍을 수 있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갖추고 있는 이런 편의 시설들을,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원활하게 동등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들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 맞춰져 있는 이 교통체계 중심 안에서 결국에 내가 중증장애인임으로 인해서 결국 이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면 내가 보행상의 장애가 없다 손 치더라도, 상지장애만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병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리고 아까 뇌병면 3급 장애인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개개인의 상황을 아주 긴밀하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조사나 어떤 욕구조사 등을 아주 자세하게 한 후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니다, 이 사람은 굳이 이 택시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기존 3급이었던 분들 중에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내 비용을 들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부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비용을 들여서 굳이 중복으로 내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존 3급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 콜택시를 원활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국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사에게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한 건 국가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요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장애인 콜택시 말고도 리프트 차량이 없는 택시도 있고, 그리고 또 바우처 택시라고 또 그런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장애인 콜택시, 그러니까 특장차 형태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서울시설공단이라는 곳이에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명칭이 바뀌어서 서울시 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다가, 그 주체 기관에다가 제가 이제 알아보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등급제가 유지가 되던 시절에 1급이나 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현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대로 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시지 않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에게 휠체어 적재를 목적으로 한 특장차 형태의 장애인 콜택시를 배차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 특장차 형태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이제 그 대기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을 좀 분산 유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차 택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울시 시설공단이라던가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전혀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서울시 시설공단 측 담당자에게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답변을 들은 것인데, 이 임차 택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 공고를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택시 사업자 50인을 총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이 개인 택시 사업자 50인과 협약을 맺어서 좀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 임차 택시는 말 그대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수동 휠체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동 휠체어는 접어서 택시 트렁크 안에 이제 적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다만 이때 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승자가 함께 타는 것을 이제 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어찌됐든 수동 휠체어라던가 혹은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분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임차 택시예요. 그래서 총 서울에 현재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코 많은 숫자는 사실 아닌 거죠. 그 복지콜 택시라고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택시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도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분들이 어떤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복지콜 택시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었다가 이 뭔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원활한 어떤 그런 이동 지원이라던가 혹은 그 이제 그 대기 시간, 이게 복지콜 택시를 한번 잡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건 장애인 콜 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런 대기 시간을 많이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일반 택시 사업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임차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지만, 요거는 이제 일반 콜택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총 지금 2군데의 콜택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2군데 택시 회사의 총 대수를 합쳐서 현재 전국에 7,000대 가량의 그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요 택시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요걸 이제 바우처 택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은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타 장애 유형의 5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뇌병변 지체 장애인분들 이거나,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뇌병변 지체,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분들, 자폐성 장애인분들, 호흡기 장애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켰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복지콜을 이용하는 대상자만을 해서 자격 조건으로 해서 이 바우처 택시를 2018년도까지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꼭 신장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이야기한 5개 장애 유형의
그 장애인 당사자 분들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아까 장애인 콜택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지만 이 바우처 택시 역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관할 부처의 담당자 분들에게 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임차 택시도 그렇고 일반 택시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휠체어를 적재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의 택시인 거고, 특히나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 택시에 접근조차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보행상 반드시 장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만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을 해놨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인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어쨌든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가장 먼저 장애인 콜택시 혹은 복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등록 접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뭔가 요청을 하는,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제 서울시 시설공단에다가 내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된다, 혹은 서울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내가 복지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한다 해서 이 그 접수 등록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이 바우처 택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던가 기준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기준 그대로를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바우처 택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총 7,00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총 8,000대까지 증차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많지 않은 실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8,000대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 3급이었던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확대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 장애인 콜택시에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서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충족을 해야지만 결국 이 바우처 택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병철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바우처 택시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현재 불합리한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장차 택시는 437대, 그리고 임차 택시는 50대,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7,000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등재 폐지된 이후에 보행에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는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콜은 처음에 신분업센터라고 하는 제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면 그분들 안내까지도 해서 직접 차에 태우고 여러가지 서비스가 더 괜찮은데,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 운영자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택시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제도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업자들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활동가님의 생각을 약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여러 날에 걸쳐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라던가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던가 다양한 곳에 어떤 좀 문의와 답변을 좀 받는 형태의 이런 그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때 좀 공통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전제할 때 기본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그 모든 법은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택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꼭 보행상에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혹은 휠체어만 이용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딱 이 아주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누군가는 이용이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사례를 이야기해 준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분의 그 장애 사례처럼 내가 내 장애 특성 자체가 오래 걸을 수 없는 장애 특성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단이나 뭔가 이런 오래 걸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하철이라던가 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를 해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던가 방법 등을 고민을 해야 되지, 누군가는 이용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는 이게 적절한 제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 상지장애가 있냐, 상지장애만 있냐, 하지장애만 있냐, 하지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냐 없냐 이 부분만 단순하게 따져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이용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과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을 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다른 사례자분들을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장애계 단체에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던가 해서 여러 형태의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대응 방안 혹은 대안 등을 모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동서울센터에서도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할게요. 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의 박순규 활동가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본 상급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 장애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임차 택시에 대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또 바우처 택시의 홈페이지에 갔는데도 약간 좀 이번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나 내변병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등급제 폐지된 이후에는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같이 좀 알아보고
이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등급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됐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폐지되고 나서 분명히 중증으로 포함된 상급이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손실입니다. 오늘 알아본 당연히 콜택시 문제만 해도 우리가 잘 몰랐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제도 개선이나 인권의 진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폐지된 현실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병철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승규 활동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 장애인 자립 다시요.